네, 민코치의 플래너 함께 쓰기. 오늘은 2월 3일입니다.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덧 뭐랄까요, 새해 효과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1월 1일 날 반짝하고 좀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셨던 분들이 이제 2월에 다시, 설날이 딱 마침 2월 1일이었잖아요. 지나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플래너 쓰기를 한다고 하니 그래, 새해 첫날 오늘부터로 하고 플래너 다시 써야지 라고 오셨겠죠. 괜찮습니다. 언제나 사람 누구나 하다 보면 잘 못할 때가 있고요.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한 번 이걸 안 했으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돼. 올해는 망쳤어. 이런 거 말고요. 언제나 잘 못했으면 다시 하면 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카드 뉴스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덧 나는, 제 책에서 있었던 글 중에 요번에 읽으면서 제일 이렇게 생각이 갔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10개를 준비를 했는데, 10개, 11개를 준비를 했는데, 요 설 연휴 때문에 못한 것들은 제가 그냥 독서 모임 때 나머지는 마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일요일 날 9시에 하니까 시작할 때 그것들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또 독서 모임 콘텐츠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덧 나는 목표를 향해 삶의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삶이 가는 방향에 맞춰서 목표를 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강연에서 되게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긴 해요. 제가 왜, 강연장에 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몸은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쭉 가죠. 그러면 언제 내가 과연 이 내 몸의 방향을, 내 시선의 방향을 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맨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더 이상 그 앞을 보면서 옆으로 몸이 가고 있는 걸 할 수 없는 지점까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을 틀까요? 시선을 틀까요? 사람들은 몸을 틀 거라고 말하지만 무조건 그 상황에서는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자기 몸이 가던 방향대로 몸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 상태에 가서 몸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돌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선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답이 뭐라고요? 몸을 돌릴 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지금 그나마 내 몸과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많이 틀어져 있지 않을 때 조금씩 조금씩, 하루에 0.1도씩, 0.01도씩이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음이 그쪽으로 향해야죠. 그럼 언젠가 큰 포물선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나도 내 삶의 방향과 내 몸이 향하는 방향, 즉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모습과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비슷해지는 때가 있겠죠. 원하는 삶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게 쉬울 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지금 뭐랄까요, 사람들이 새로운 일 시작하고 원하는 일을 하시니까 좋죠. 아니 좋죠. 근데 그 안에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없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계속 있고, 원하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그렇구나라고 당연히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 목표를 향해 삶의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삶이 가는 방향에 맞춰서 목표를 잡고 있었다라니 글귀에 움찔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 더, 이제 막 설날 막 지난 셈이니까요. 내 올해 한 해는 다만 몇 걸음이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플래너 쓰기, 오늘 할 거 많죠. 플래너 쓰기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월 플래너. 여러분들이 2월 플래너를 펴시면 이미 뭐 계획을 하신 분들은 앞에 1, 2, 3에도 쓰여 있을 수 있겠지만 1, 2, 3에 쭉 이제 가장 중요하다 싶은 일들을 적으세요. 여기 요 메인 페이지에는 그야말로 요 메인 페이지 보고 여러분들의 스케줄이만 헷갈리지 않게. 사실 저는 구글 캘린더를 요 플래너로 쓰는 편이기 때문에 요 전체 일정에 대해서는 여기 플래너에 크게 쓸 말은 없는데요. 저도 가장 중요한 일정들만 이렇게 딱 적어놓고 보니까 뭐 아침에 플래너 쓰기라든지 아니면 점심시간 코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뺐어요.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8시에 강연이 이제 있으니까, 내일이죠. 내일이네요. 네. 내일이니까 이 강연 계획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간 독서 모임이 일요일 날 있고, 그다음에 매주 월요일 그룹 코칭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8일 22일에는 오전 9시에 있는 하이 퍼포먼스
리딩 베이직 팀이 있고요. 그게 첫 책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9일, 23일에는 저녁 9시에 저희 하이퍼폼스 리딩 베이직 팀이 또 그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2월 19일 날은 아침에 7시부터 8시 반까지 강연을 하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마 또 원데이 그룹 코칭이 있는 날이어서 원데이 그룹 코칭 꼬박 8시간 할 거고요. 아마 8시간 끝나고 나면 틀림없이 거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술을 먹자고 할 거기 때문에 술도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니에요? 네, 성경님 분명히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니 뭐 나름 기대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네, 헛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네, 19일 날 그렇게 일정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전에 17, 18일은 목을 많이 안 쓰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대충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학생들 열정 캠프 김영환 교수님 학생들이 2월 22일 날 저녁에 또 인터뷰 있고 뭐 이런 일정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좀 기본적인 일정이고 이거는 뭐 누구나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요 밑에 무엇을 적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적을 것 첫 번째는 이번 달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주요 단계는 무엇인가? 요번 한 달을 놓고 생각하는 거죠. 요번 한 달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미 그 루틴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지만 연간 독서 모임은 이런저런 형태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책에 대해서는 카드뉴스가 다 만들어졌지만 두 번째 책 그래도 계속 가라에 대해서는 카드뉴스 제작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임의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해서 연간 독서 모임이 각자가 그러니까 연간 독서 모임 원도 그 원 자체로서 이렇게 큰 줄기가 있게 이어져야 되고 투도 원과 어우러지면서 또 독립적인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말들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것들을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원데이 코칭이에요. 제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 작년 말에 그 송년회하고 올해 신년회를 하면서 아 이건 해도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강연장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그 여의도 거기서도 진행할 수 있어서 원데이 코칭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그룹 추가 세션 저희가 이제 그룹 추가가 이제 원래 공식적으로는 12개의 세션인데요. 그 12개의 세션 말고 추가로 어떤 그때 제가 이제 컨텐츠를 준비해서 한 번씩 그걸 해드려요. 강연이나 코칭을 해서 그 컨텐츠는 준비해서 언제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2월에 가장 중요한 일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즐겁게 해줄 방법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면 이 표현이 딱 그거죠. Bring the joy입니다. Bring the joy. 여러분들이 조이를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갖고 오는 거예요. 즐거움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한 달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대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세상에 더하는 일인지를 계속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는 일에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마치 후의 마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찾아가지 말고요. 나는 이런 거를 세상에 더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한테. 난 이런 걸 더 할 거야. 이런 가치를 세상에 더해 갈 거고 의미를 부여할 거야. 그럼 제가 정한 요번 한 달간에 저한테 해준 이야기는요. I am a happy man ready to serve. 마지막에 발음 괜찮았다. 야, 이거 오랜만에 영어를 하는데도 아직 그 생각보다 녹슬지 않았다라는 다행이다. 미국 갈 때 또 가기 전에 또 발음 준비해야 되는데 네. 자꾸 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네. 그래서 난 참 행복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좋은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실제로 이 문구는 브랜든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장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읊어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I'm a happy man, ready to serve. 이걸 항상 한 10번 정도 하고 들어간대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가뜩이나 에너지 높은 그 사람이 더 올라가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번 한 달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를 정하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혹시나 안 적은 분들이라면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길지는 않고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과 그 수행 단계 그리고 어떤 게 내가 의도적으로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략적으로 다 적으셨다면 이제 그 뒷장에 보시면 어차피 저희가 이제 한 달 목표에서 또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깐 보시면요. 그 뒷장에 한 달 목표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쓸 말이 있죠. 이번 달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라고 써 있으면 그 방금 앞 페이지에 쓰셨던 얘기가 연장돼서 여기 써 있어야 되겠죠. 앞 페이지와 여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네,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썼던 것들이 여기서 반복된다라고 보면 저는 연간 독서 모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걸 만드는 거, 그리고 원데이 코칭 하루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회계에 대한 공부를 앞에 쓰진 않았지만 이제 회계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야지 뭐 얘기할 때 이제 알아들 수 있으니까 그 공부하는 거, 그리고 노션 프로그램 요번 주에는 할 거예요. 요번 주에는 합니다. 드디어 해서 치울 거예요. 이제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브랜드니 내놓는 컨텐츠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내가 적용해서 뭐 사람들에게 말해줄 것 이런 것들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것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지난 한 달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제가 적응하고 배워가는, 그러니까 기본 세팅을 하는 기간이었다면 이번 달부터는 제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한 일을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코칭을 하고 있으면 코치로서의 활동, 그러니까 교육법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만든다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당연하게도 컨텐츠 캘린더를 준비하고 그거에 맞게 제 컨텐츠를 발행하는 일입니다. 컨텐츠 캘린더가 뭐예요? 라고 하신다면 쉽게 말하면 과연 자기는 어떤 주기로 어떤 컨텐츠를 일정하게 세상에 내놓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에 보여주고 있는 이 플래너 함께 쓰기가 일종의 세상에 보여주는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간 컨텐츠를 하나씩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뭐 유튜브 정도나 그 유튜브가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뭐 월요일 날 유튜브가 오픈이면 목요일 날은 그 유튜브 내용을 가지고 그 블로그에 글을 쓰는 형태로 해서 일주일에 한 개 정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마도 지금 생각에는 독서 모임 책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뭔가 어떻게든 그렇게 이 컨텐츠를 준비해서 오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게 제 이제 컨텐츠 캘린더에 들어갈 거고, 혹시나 책이 아니라면 어떤 것을 할 건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1년 동안 내가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게 이번 달에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 중에 두 번째 달이니까 1년 목표 중에 두 번째 달에 와서 어떤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해야 되면 좋은가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아직 굉장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연초예요. 52주 중에 4주가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8주간의 여러분들의 성취는 한 달간 다 내려놓으셨다가 이제 시작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 달에 있을 중요한 일정들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독서 모임이 있고 그룹 코칭이 있고 연간 독서가 있고 점심시간 전화 코칭 거의 다 이제 찼어요. 전화 코칭 그래서 일주일에 5일 내내 점심시간에 전화 코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수금만 할 거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아, 월수금만 할 걸 왜 또 이걸 월화수목금을 다 했지? 뭐 여튼 뭐 어쨌거나 뭐 하면 되죠. 그래서 전화 코칭하고 모닝 플래너 그 컨설팅 미팅 하는 거 주일에 또 저 전략 보고서도 주일에 써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게 이번 달의 주요한 일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 반드시 끝내야 되는 일은 회계 기본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건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 일정 수립하는 거, 아까 말한 컨텐츠 캘린더죠. 그리고 프로그램 기본적인 내용 공부하는 거, 노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면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일도 이 순서로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법인의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이제 배우고 익혀가는 거라고 하면 우선순위 첫 번째는 그거에 대한 기본을 갖춰가는 거죠. 그래서 코칭에 대한 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 뭔가라는 측면에서 이 순서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달이 끝나갈 때 나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보면 당연히 회사를 위해서 넘버 원으로 중요한 게 회계에 대한 얘기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컨텐츠 캘린더 만드는 거, 그리고 적어도 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브랜드니 컨텐츠를 공부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이제는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그걸 제가 4년 5년 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어느덧 못한 지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컨텐츠 분석 잘 해야지라는 생각을 다시 하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 달 목표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4가지 질문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신 중에 간단하게 추가로 이제 생각나는 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요 한 달간 해야 될 일에 적은 것들은 이렇게 써놓으시면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인 거잖아요. 이것들이 급한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가지고 일주일 계획을 세울 때 블럭 타임 중에 꼭 한 번씩은 넣으면 좋겠죠.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게 연간 독서 모임, 카드 뉴스나 모임 컨텐츠 제작하는 거, 원데이 코칭 준비하는 거, 회계 공부하는 거, 프로그램 공부하는 거, 브랜드 컨텐츠 공부하는 거. 아, 이번 달엔 제가 일 안 하고 공부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쉽게 말해서 일주일 안에 내가 뭐 요번 주에 하루 매일매일 계획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아, 요번 주에는 뭐 어떤 일들이 저녁 약속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 카드 뉴스 제작하는 거는 뭐 매일 오전 시간에 이틀 뭐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하고 뭐 아니 목요일이군요 벌써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하고 뭐 다음 주엔 언제 할지 모르지만 요번 주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원데이 코칭은 중요하긴 한데 다음 주 언제로 넘겨놓고 다음 주 수목에는 오전 시간에 이걸 해야 되겠다. 회계 공부는 매일 해야 되니까 점심 먹고 1시간 정도씩이든 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뭐 출퇴근 시간에 강의 듣기 한다든지 이래서 한 달짜리에 대해서 일주일로 나눌 때의 그 액티비티의 기준이 되게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건 급한 대로 하시고 중요한 건 중요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달 리뷰, 지난달에 대한 간단한 리뷰는 제가 지난달 말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 목표가 사실 1년 목표가 회사와 코칭의 균형 맞추기였거든요. 원래는. 근데 코칭 자체도 지금 회사 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회사 섹터별 뭐 벌써 둘이 앉아 있는데 섹터라고 나누는 게 웃기는 꼴이긴 하지만 그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한 섹터와 코칭에 대한 섹터를 나누어서 어떤 계획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 정도를 보면 코칭 분야에 대해서는 의외로 이게 성과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연간 독서 모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해서 제가 이제 매출 같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초과 달성을 해가지고 이거 뭐지 이런 일도 있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코칭 분야는 굉장히 예상보다 많은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컨설팅 분야에서는 뭐 큰 제 자신의 배움이 있었진 않지만 계속 회의하고 하면서 전체를 보는 눈은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 정도를 보면 이것도 저도 둘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로 보면 1월 달에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놨어요. 매달 10% 그러면 다 하면 100이 아니라 120이잖아요. 네, 120을 한번 잡아놔 본 겁니다. 내가 120을 달성하는 걸로 10%를 잡아놨는데 실제 1월의 실행은 12%면 더 넘은 거죠. 10%보다. 그래서 야 이거 1월 한 달 해가지고 2월, 3월까지는 조금 살살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뭐 이런 실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분야에 대해서는 목표가 10이었다면 그것까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상황을 평가를 하자면 코칭 섹터, 그러니까 코칭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점심시간 1대1 코칭 시작했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갖춰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이제 추가 컨텐츠, 뭐 1인 기업에 대한 이야기하는 컨텐츠들 과연 언제 런칭할 것인가, 런칭을 올해 하기는 할 것인가,
뭐 다른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런칭해서 기업들의 어프로치를 해볼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세션에 대해서는 뭐 이거저거 계획한 것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해야 될 일은 주 2, 3시간, 그러니까 최소 2시간 이상 공부하는 거, 그리고 회계에 대한 공부도 하는 거, 그리고 아직 뭐 회사가 다 세팅이 끝난 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세팅도 맞춰야 되고 콘텐츠 캘린더 만드는 거. 이게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지난달의 리뷰와 이번 달의 계획을 같이 보고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이번 달 해야 할 일, 추가적으로 내가 지난달에 놓쳤거나 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 여기 더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이런저런 오디오를 채우기 위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오늘 제가 보기에 플래너 쓰기 시작한 이후로 제일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역시나 설날 효과가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설날 효과로 오셨다가 또 쓰시다가 나가 떨어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 먹으면 또 오세요. 뭐 제가 뭐 제 마음속에 담아두긴 할 겁니다. 맨날 왔다 나갔다. 왜 열심히 한다고 저렇게 하지라고 마음엔 담아둘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뭐 제가 마음에 담아둔다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가 떨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아마 말씀을 드릴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뭘 써야 돼요? 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사실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쓰고 싶은 걸 쓰시는 게 맞습니다. 뭐 제가 드리는 건 어떤 분은 이런 걸 쓰고요. 저는 이런 걸 쓰고요. 다른 분은 이렇게 씁니다라는 그 각자 사람들의 대안을 말씀드릴 뿐이고 그냥 제가 쓰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뿐이지 이게 맞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게 써나가시면 그걸로 되는 일이에요. 굳이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최고로 잘 쓴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맞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충 다 쓰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그 뒷부분, 드디어 오늘의 목표를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죠. 자, 저는 이제 어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제에 대한 점수를 매겨야 되겠죠. 어제에 대한 점수를 매기면요. 어제는 10점이었어요. 비전이 10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제는 하루 종일 어, 내가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야말로 뭐 별다른 일을 하진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이지 않나요? 라고 하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전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루 종일 쉬면서도 생각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큰 문제 없이 아침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런저런 준비하는 거 하고 다 했고 그래서 한 8점 정도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절실함 측면은
딱히 뭔가 행동을 한 건 없기 때문에 6점 정도.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지만 뭐 행동한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서 6점 정도 줬고요. 그다음에 대담함 여기 측면에서도 뭐 방해물이 생기면 그냥 방해물에 빠졌어요. 뭐 어제는 생각하고 이런 걸 하는 많이 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데 세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농구 경기도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좀 느슨하게 보냈고요. 그다음에 생산성 측면에서는 역시나 그래서 뭐 성과가 만들어진 건 딱히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7점. 그리고 영향력 측면에서는 아까 말한 비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측면에서 그 영향력 측면에 대한 걸 노력을 많이 했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서 그러면 여기에는 9점을 줘서 전체적으로는 46점입니다. 뭐 총점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연휴 마지막 날에 이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뭘 했다라고 하는 건 뭐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자, 그럼 그 다음 하루 돌아보기를 해보면 하루 돌아보기 점수를 확인해 보면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이런저런 생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 집중한 시간들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이제 전화 코칭이 1시간 있었기 때문에 전화 코칭 1시간 동안 참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전화했나, 어제 굉장히 또 즐겁게 그 아버지하고 또 저녁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하고 항상 이야기를 같이 앉아서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고 이렇게 저렇게 제가 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두 분이 항상 본인들의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 이런 얘기를 더 할 수 있구나. 내가 한 건 이런 건 잘했구나. 이런 건 조금 더 또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또 계속 배웠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통해 깨달았거나 배운 것 사람의 마음은 참 바뀌기 마련이구나라는 걸 어제 배웠어요. 왜냐하면 왜 어제 이렇게 생각한 시간이 많았냐면 저희 이제 공동 대표님이 이제 컨설팅을 쭉 해주는 회사의 그쪽 회사 대표님이랑 이제 조금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서로 이제 트러블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아 사람이 처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의 마음과 성과가 나기 시작할 때의 마음과 나름 이제 궤도에 올랐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마음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와서 마음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딱인 거죠. 그러면 제가 결국 그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캐치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마련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게 내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만약에 저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그래 오늘 잘 놀았네 즐거운 시간 보냈네라고 얘기하고 이제 오늘 2월 3일이죠. 오늘부터는 또 다시 제가 해야 될 것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건 장인어른 어제 제가 사실 아침 5시 차를 타고 먼저 서울로 올라왔는데 장인어른이 아침에 택시 타지 말라고 저를 태워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같이 어제 부모님하고 식사를 나누는 시간도 참 좋았고 그리고 전화 코칭을 했던 정은님하고 얘기하면서 저도 굉장히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거란 생각도 많이 했고 실제로 그 얘기가 전달되면서 또 새로운 아이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나름의 도움이 되려고 애를 써서 그 시간을 제가 가졌다는 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더구나 그 시간 동안 제가 1시간 동안 밖에 나가 산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코칭도 하고 이렇게 됐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어제에 대한 리뷰를 한 제가 2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진님 참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앞으로 쭉 오세요. 네. 안 와도 되십니다만 그 수진님 시간에 맞게 그 보고 쓰세요. 이동할 때 들으시면서 써도 되고 뭐 괜찮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제 외모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목소리는 들을만 합니다. 네. 그러니 들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설계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하죠. 오늘 설계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오늘의 설계는요. 여러분 오늘 설계 요 페이지가 바뀌었죠. 2월분을 받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리고 PDF도 올려놨어요. 아래쪽에 투두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두리스트 적고 싶어 하셔서 그거에 대한 건 조금 이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 건 좀 이따 드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하루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설날이 막 지났어요. 다시 새로운 그 의지가 활활 타올랐을 때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저는 오늘 굉장히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고 싶어요. 컨텐츠 캘린더를 만들어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고 싶고, 그리고 작은 마치 그 중용에 나오는 구절 같네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어쩌고 하는데 굉장히 작은 처리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작은 일들도 꼼꼼하게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회계에 대한 것도 그렇고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그렇고 배워야 되니까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 하루 요 세 가지만 딱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제가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만들어낼 최고의 성과는 당연히 공부하는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연간 독서 모임 요번 주 일요일 날 그 저희 모임할 내용은 거의 다 됐어요. 작년에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갈지 조금 변형을 할지에 대한 걸 해서 연간 독서 모임 컨텐츠 완성시키는 게 오늘 할 일이고요. 그리고 컨텐츠 캘린더 만드는 거 이렇게가 오늘 하루의 최고의 성과입니다. 아마 컨텐츠 캘린더는 오늘 하루에 다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요번 주말이나 다음 주까지 쭉 고민하면서 만들어갈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성과를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이제 알았어요. 사무실 온도가 너무 더워요. 그런데 어쨌거나 창문이 있는 방이니까 수시로 환기하면서 온도 떨어뜨려서 제가 원하는 온도로 방 온도가 유지되게 하는 것, 이게 저한테 생산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성과를 위에 적은 이제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네, 아까 잠깐 카드뉴스에도 말씀을 드렸죠. 0.1도씩 1인치씩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내딛어야 된다면, 저는 이미 그쪽 방향으로 많이 틀어져 왔기 때문에 다 가진 못했지만 이제는 한 걸음씩, 1인치 아니고 한 걸음씩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죠. 그리고 더 멀리 가려고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명료성에 해당하는 네 가지 질문 각자의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대충 이제 적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에 대한 걸 해보죠.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저는 컨설팅 관련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회사 이름이 나왔네요. 수라는 회사의 전략 보고서, 다성이라는 회사의 전략 보고서에 대한 걸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이번 주에 할 일이니까 오늘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노션 세팅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 하고,
그리고 캠퍼스 관련해서는 컨텐츠 캘린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연간 독서 모임과 오늘 전화 코칭이 11시에 있기 때문에 전화 코칭 준비하는 거 해야 되는 게 오늘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기본 루틴은 아침 운동하는 거, 점심 코칭과 산책하는 거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날도 이제 점점 따뜻해질 테고 뭐 아직 좀 이른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따뜻해지고 하면 또 계속 운동도 늘려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의 블록 타임은 플스 및 운동. 오늘은 아침에 운동을 했으니까 플스 및 운동 됐고요. 보고서 작성하고 점심에 전화 코칭하고 낮 시간에는 뭐 제가 해야 될 것들 한 서너 시간 정도에 걸쳐서 컨텐츠 캘린더에 대한 고민, 연간 독서 모임, 회계 공부하는 것들을 잘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아마 제 성향상 시간을 무쪽 자르듯이 나눠서 못 할 거예요. 그냥 뭐 하나 꽂혀서 하다 보면 오늘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아마 에너지를 다 쓰거나 잘하면 두 가지쯤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세 가지를 다 하려니 생각은 안 해요. 아마도 벌써부터 안 한다고 말하고 시작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퇴근길엔 또 뭐 강연 들으면서 퇴근하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2시에 무조건 체크할 거예요. 전략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는 오전에 끝내야 되는 거니까 이따가 오후 2시에 전략 보고서 초안 완료라는 게 되어 있는지 무조건 체크하고 이게 안 되면 이거부터 하고 뒤에 것들을 해야죠. 가장 중요한 일들이 저거니까 저거 할 거고요. 자 이제 투두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투두리스트에 대해서는 참 드릴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투두리스트에는 뭘 적나요? 역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걸 적으시면 됩니다라는 답이 제일 맞는 답이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조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향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급한 것들보다는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투두리스트 마음 먹고 적으면 여기서 15개, 20개 못 적는 분 있어요? 하루에 해야 할 일을? 다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꼭 투두리스트에 적어서 해야만 하는 것들을 적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예를 들어서 그 일이 너무 중요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계돼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해야 돼서 체크리스트에 적어야 된다라고 하면 적으셔야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활용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아 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정말 요새 같으면 나는 정말 눈 뜨고 자고 아침밥 먹고 이게 눈곱 띄는 세수하는 것도 귀찮아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 투두리스트는 뭘 적으면 되냐면요. 세수하기, 아침밥 먹기, 샤워하기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간들에는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했다라는 경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마치 지금 민코치가 적은 것들은 거창한 것 같고 내가 여기다가 세수하기 적으면 거창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플래너는 오롯이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가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내가 지금 나가 떨어져 있으면 나가 떨어진 상황에 맞게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면 그 상황에 맞게 더 잘 나가게 그러기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하셔야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투두 리스트는 오늘 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적혀는 있어요. 근데 뭐 위에 거랑 차이는 없죠. 그래서 저는 투두리스트가 원래 안 들어가 있던 게 이번 달에 들어간 건데 필요하신 분들 때문에 넣었지만 저는 이 중에 일단 아침 운동을 했고요. 전략 보고서 2개 써야 되고요. 점심 코칭과 산책은 해야 돼요. 위에 3개는 꼭 할 겁니다. 다만 밑에 것들은 위에 게 안 되면 밑에 걸 안 할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언제나 제가 이제 노래처럼 얘기하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걸어가는 게 생각나도록 제가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소리를 넣었으니까 이제 길 가다 생각납니다. 아 그놈이 또 오늘 신호등을 건너는데 또 갑자기 무엇이 중요한지가 생각이 났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려면 어떤 것들을 해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 팩터들이 여기에 들어오기를 저는 바라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미네님 고맙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나실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자,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블록 타임 그리고 투두리스트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저는 항상 아침 운동과 플스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투두리스트 하나를 완성하는 셈이기 때문에 저게 가장 중요한 일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하루 안에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런 거 바꿔 쓰는 거 생각을 이제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월간 계획과 요거에 대한 영상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오신 분들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나눠보죠.